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다니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약 6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6년 동안 한 직장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을 꼽으라면 대부분 그렇듯 직장 상사로부터 받는 압박감인 것 같습니다. 보고서나 각종 회의 자료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질타를 받는 일, 직장에 전혀 관심이 없고 애사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질타를 받는 일, 진급을 위해 회사에 더 희생하기를 바라는 직장 상사의 무언의 압박 등 직장에서 상사만큼 저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직장을 다니면서 상사로부터 끊임없는 압박을 받아왔고 그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퇴근하고 집에 가면 항상 마음고생을 하곤 했습니다. 회사 그만둘까? 때려치우고 그냥 장사나 할까? 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때문에 직장에 그만두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 뚜렷한 꿈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직장에 버텨봐야겠다 다짐을 했고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저만의 방법을 고민했고 저는 6년간의 경험을 통해 얻은 몇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인간은 다 족밥이다 라는 마인드를 갖는 것입니다. 예전에 개그우먼 장도연 씨가 어떤 토크 프로그램에 나와 했던 말을 보고 제가 느꼈던 감정과 비슷해서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장도연 씨가 개그우먼으로 무대에 처음 섰을 때 너무 긴장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을 떨쳐낼 수 있을지 고민했고 장도연 씨는 내 앞에 앉아있는 관객들은 다 족밥이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누군가한테 긴장을 하고 부담을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나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장도연 씨는 관객들이 나를 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족밥이다 라고 스스로 세뇌시키면서 마음의 부담감을 내려놓고 편하게 무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직장도 이처럼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직장 상사로부터 압박감,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아마 그 사람이 우리를 평가하고 진급의 당락을 좌우하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맞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면 그 괴로운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이 사람도 그냥 족밥 아니야? 어차피 회사 벗어나는 순간 그냥 아저씨 아줌마잖아. 어차피 이 사람도 나이 먹으면 다 똑같이 죽는 건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유세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직장 상사를 함부로 대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저 사람도 별거 없는 똑같은 인간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좀 더 편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상사 때문에 괴로울 때마다 매크로처럼 제 자신에게 저 사람은 족밥이다 라고 세뇌시켰고 정말로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직장 상사는 그냥 족밥이다. 두 번째 방법은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대비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직장에서 힘들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다 때려치우고 나갈까? 근데 나가면 뭐 해먹고 사냐? 그냥 버티자. 항상 힘들 때마다 나가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막상 나갔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버티는 경우가 대다수이실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자주 했지만 다른 곳에 가서 취직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기력하게 버티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생각에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직장 내에서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다는 기사를 숱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죽기보다는 차라리 직장을 그만두는 게 나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나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 자체가 또 다른 부담감이 될 수 있습니다. 나가서 다시 공부하고 시험 보고 합격하고 또 취직해야 한다는 걱정 때문에 또 다른 좌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능력만 가지고도 나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사실을 항상 되새깁니다. 제 주변 친구들 중에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친구가 몇 있는데, 한 친구는 직업전문학교에서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로 국가 지원을 받고 일을 하는 친구가 있고, 또 다른 친구는 택배회사에 취직해서 택배기사를 하는 친구가 있고, 또 다른 친구는 도미노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직해서 2년 만에 부지점장이 된 친구도 있습니다. 과연 이 친구들이 특출난 전문성이나 어려운 과정들이 필요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제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최소한의 노력만으로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둔 친구들이고 지금 매우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페이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저는 제 친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당장 이 직장을 때려쳐도 나는 어떻게든 먹고 살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항상 가슴에 품고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나가서 다른 거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직장에서 소홀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직장을 나가더라도 대비책은 있으니까 지금 다니는 직장에 간 쓸개 다 빼줄 정도로 희생하면서 마음고생하지 말고 내 소신을 갖고 당당하게 직장 생활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6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해보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자기만의 방법이 없는 분들은 꼭 찾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중 중요한 부분은 지속성이 가능한 방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도 스트레스를 해소해보겠다고 과한 운동, 여러 가지 동호회 활동을 해보았었는데 자주 하기가 힘들고 에너지 소모가 심한 활동을 하다 보니 지속력도 떨어지고 이 활동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어렵지 않아 지속하기가 좋은 활동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혼잣말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합니다. 혼잣말을 하는 것은 제가 스스로 찾아낸 방법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나만의 인터뷰라는 것인데 저는 퇴근하면 일주일에 2일에서 3일 정도는 혼자 야간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할 때에는 인적이 거의 없는 아무도 저를 볼 수 없는 곳에서 주로 걷습니다. 그날 만약 제가 상사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생겼다면 걷다가 혼자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누구누구 씨, 오늘 표정이 어두워 보이시는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오늘 직장에서 누구누구 씨한테 이런저런 일로 꾸중을 들었는데 저는 그게 억울해서 해명을 하려고 했더니 아니 글쎄 제 말을 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평소에도 그렇게 했었나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식으로 오늘 있었던 스트레스 받는 일들에 대해 제 스스로 질문자와 답변자가 되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게 왜 스트레스가 풀리는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왜 제가 스트레스가 풀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면 오늘 있었던 일을 주관적인 제 입장이 아닌 객관적인 제 3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혼자서 질문자와 답변자가 되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느낌이 들어 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잘해야 회복 탄력성이 강해지고 그래야 직장에서 더 꿋꿋하게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직장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지내는 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미 알고 있는 방법도 있으실 거고 아닌 방법도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방법은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거한 방법입니다. 맞지 않으실 수도 맞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도 찾지 못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방향성을 제공하는 영상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